안녕하십니까. 가슴편한 내과 원장 이경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또 이렇게 핫한 그 챗GPT의 그러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세 남자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약 복용 외에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가 이렇게 답을 준 거를 한번 볼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을 얘기하고 체중 관리하는 거,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인데,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에서 적어도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운동 종류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에서는 이런 채소, 과일, 곡류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담배, 알코올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보통 흔하게 들으시는 내용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들을 대개는 이제 좀 어려워하시죠. 스트레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챗GPT는 뭐 요가도 해라, 명상, 태극권, 산책 이러한 이야기도 했네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 아니고요.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주치의가 여러분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환자 입장에서도 챙기시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이제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식이요법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식사나 이런 거를 주의하시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셔서 식이요법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의사 입장에서 특히 제가 이야기 드릴 때는 그 적당한 양을 이제 골고루 제철에 나오는 좋은 음식을 드시라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잘 이제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GPT가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던져줬는데요. 사실은 이 식습관에서 중요한 거는요, 적당한 양을 얼마나 잘 섭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습관에서 중요한 게 여분의 칼로리를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지방으로 쌓이고 그래서 안 좋거든요. 또 당뇨에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습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을 참고를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량을 드시는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쉬워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를 하루 3끼, 1년 365일을 잘 지키시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죠. 몇 가지 챗GPT가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약간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대개는 이제 탄수화물을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의학자들이나 영양학자들은 탄수화물을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 아직은 그 제도권 의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는 아니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잘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고혈압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짜지 않게 드시는 건데, 싱겁게 드시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드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씩 싱겁게 해서 약간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적당량, 적당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질문은 이제 금연금주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실제적으로 진료실에서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챗GPT가 어떤 그러한 답을 주는지,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금주에 대해서는 챗GPT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금연과 금주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긍정적이다. 맞죠.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금연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금연을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루에 10가치를 태우시던 분이 5가치를 피우면 더 좋은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연해야 된다는 거에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제 술을 완전히 끊는 게 좋은지 줄이는 게 좋은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일반적인 거에서 금주를 꼭 하라는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드시라는 내용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진료실에서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이제 금주는 꼭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환자분들은 집에 가서 의사가 술 먹으라 그랬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술을 줄여서 적당량을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적당량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서 사실은 그 주종에 해당하는 그 잔, 예를 들어서 소주로 본다면은 소주 잔 2잔 이내, 맥주는 맥주 잔 2잔 이내로 드시도록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아니 그 2잔 그 어디다가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알코올 그 양이랑 해서 한 적당량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술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 드시지 않아야 되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질환이 있을 때는 술을 안 드셔야 되고요. 협심증 중에서도 그 이형협심증이라고 혈관 수축성 협심증이 있을 때는 술을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술을 금기는 아니지만 적당량을 잘 제한을 해서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를 드리면서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금연 그리고 금주를 하시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고 또 그러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보통 또 진료실에서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고혈압도 조절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왜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럴까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거고, 사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혈관 질환들은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제 그런 어떤 당뇨를 일으키는 그런 기전하고 연관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사실 그런 당대사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혈관에 어떤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때 그러한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기전을 더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가 나면 어떻죠?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혈관에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요. 심근경색이나 그런 협심증은
이제 굉장히 급하신 분들,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실제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챗GPT는 여기다 뭐 명상을 해라, 요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이 개인별로 사실 틀리죠.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보고 이제 음악을 들으라. 그것도 또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셔야 되고, 대개 또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놀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좀 놓아놓고 어떤 취미 생활을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스트레스 관리는 그 이제 만성 질환 관리에도 중요하고 특히 이미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분들, 협심증 이런 것들이 생기신 분들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챗GPT가 이렇게 답을 주는 게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조금씩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다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사례를 넣으면은 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편한 내과 이경진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